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레미이고요. 네, 저를 여기서 보니까 팬분들이 많으신데, 네, 재택할 때 연구소라고 해서, 네, 재택할 때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스터디도 같이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네, 포스팅도 하고, 글도 쓰고, 네, 뭐, 책도 쓰고요. 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소개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세카스텐에 대해서 2015년부터 관심을 좀 가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저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좀 같이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레미고요. 네, 오늘의 노트 토크를 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재택아시스텐트 시스템하고 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재택할 때 저만의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 이제 혼자 열심히 하다가, 이게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좀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분들하고 좀 같이 하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집단지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어떤 결과가 좀 벌어질지, 어떤 좋은 또 사례가 될지, 또 나름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여기 방에 계신 몇몇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오늘 같이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하고요. 어,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제드카스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가지 형태의 메모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7가지 메모가 이제 다 주기적, 연결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고, 하위 구조하고, 메모의 중간다리 역할하는 키워드 메모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활용해서 상위 그룹으로 가는 의견하고 주장 메모, 그리고 나중에 지식을 보관하는, 네, 두 번째 내 메모로 가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제테카스텐 쇼켄 아렌스의 제테카스텐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좀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메모를 했었던 습관, 그리고 그 메모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연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메모, 문헌 메모, 연구 보관용 메모를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더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키워드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키워드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발전되는 메모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의견하고 주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발전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든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두 번째 내라는 그 방식으로 이거를 또 저장하겠다, 보관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네, 저오늘 메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저는 이제 옵시디언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총 7개, 네, 일간 메모, 문헌 메모, 일간 노트는 이제 임시 메모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헌 메모, 연구 보관용 메모, 키워드 의견 주장 두 번째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보관용 메모 같은 경우는 를 기본으로 해서 저는 생각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문헌 메모도 사용하지만 거의 연구 보관용 메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출처와 저자가 인용을 하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고, 저는 분야와 키워드를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떻게 좀 조합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인용구를 전체적으로 인용구를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것들이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쳐서 나중에 또 의견 메모라는 것으로도 확장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글들은 전혀 그러니까 이제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안에 제가 쓴 내용들, 뭐 추가로 조사할 내용들이나 뭐 저희 생각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매개체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키워드도 무작위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육하 원칙에
what, why, how를 이렇게 중심으로 뒀고요. 그 나머지는 네, 기타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메모를 이제 분류를 해서, 저는 이 분류된 메모들을 또 하나를 합쳐서 생각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구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생각으로 의견하고 주장하고,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메모로 발전시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템플릿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템플릿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만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저는 이 시스템을 저와 같이 집단 지성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형태의 메모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얘기하고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려면 뭔가 좀 통일된 방법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이런 저의 그 메모 시스템을 좀 익히시고 배우시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제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제가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네, 여기 제목에 함께 노트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사실은 제가 말하는 집단지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노트하고 같이 메모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같이 해서 지식을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의미하는 집단지성 프로그램입니다. 집단지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혼자서는 메모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메모 해보신 재테크학생으로 메모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메모를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얼만큼 많이? 아니면 얼만큼 다양하게? 어떤 주제로 이 메모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이게 일정량의 메모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혼자서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다들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으신데,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거가 힘들다라는 게 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알고 있는 분야 말고, 또 다양한 이력,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심리학인데, 심리학을 지금 2달 동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통해서,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하나의 공감이라는 주제를 계속 깊이 파고 있는데, 그럼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은 개인으로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결과물이 쉽게 나오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집단 이성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래.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기 때문에 세상의 고수들을 좀 모아서 그러니까 지식을 나누고 뭔가 주제에 대해서 깊이 토론을 한다면 더 좋은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써주신 것처럼 통일된 형식의 메모가 정말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제를 던지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서로 배경 지식이나 또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통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선정한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지성에 제가 여기 세상은 넓고 고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집단지성을 하면서 저는 필요한 게 세 가지 분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원사, 건축가, 사서인데요. 이거는 혹시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글을 쓰는 형태, 글을 쓰는 방식이 정원사이냐, 뭐 건축가이냐, 사서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의 스타일의 글을 쓰느냐, 티아고 폴테의 영상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집단지성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저희 함께 메모를 하면서 그 의견을 나눴을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원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나무로가 이제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주제를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스나 뭐 많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 썰들을 풀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생각을 발전시켜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축가는 그렇게 무작위하게 뿌려놓은 씨앗을, 이것을 잘 걷어들이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뼈대, 도서관의 뼈대, 저희 여기서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저만의 지식 도서관의 뼈대를 기획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무로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생각의 열매를 보관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것들을 구별을 해주고, 하나로 모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건축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서는, 생각의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종류별로, 주제별로 분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자라난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자라나는 게 아니라 또 생각이 자라나면 그 안에서 또 정리를 해주고, 또 그 자라난 생각을 또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래야 사실은 좀 생각이 더 자라나거든요. 그 생각의 열매를 책장에 보관해주는 사람, 도서관이니까, 네, 필요할 때마다 생각의 열매를 찾아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집단지성을 하면서 그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누가 한 명은 정해서 한 명은 건축가 꼭 그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한 명이 정리를 해주고, 누군가는 한 명이 씨앗을 뿌려주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책상에 보관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흘러갈 때,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은 결국 정원사, 건축가, 사서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씨앗을 뿌리고 키워서 생각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도서관을 건축해서 그 생각의 열매를 보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서가 그 열매를 분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리학 저희가 지난달하고 이번달하고, 아니, 이제 지지난달하고, 그러니까 6월달하고 7월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째 메모를 작성해요. 아까 위에 보여드린 대로 메모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제 형식에 따라서 메모를 작성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소통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메모를 한 가지, 재택할 때는 이제 한 가지 메모, 한 가지 생각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 A와 확장되는 B, C, D 이렇게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다 보면 또 그냥 얘기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작성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키워드 안에서 육하 원칙으로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옵시디언으로 해요.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저도 노션도 쓰고, 롱지서치도 쓰고 하는데, 노션이 그냥 가장 마음에 들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노션을 싱크 말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옵시디언의 한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구글 드라이브가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데, 가끔 꼬이면 파일이 좀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옵시디언 플러스 구글 드라이브를 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메모를 작성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리뷰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모여갖고, 줌으로, 일주일 동안 하신 메모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번 주에 공감에 대해서 메모를 작성했는데, 그 공감에 대해서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마지막 모임 때는 오프라인에서 해요. 그러니까 왜 오프라인에서 하냐면, 이게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좀 편하게 더 잘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하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했었던 메모를 이제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집단지성 프로그램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는 메모하신 거 다 가져오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다 가져와서 그 메모를 앞에 펼쳐놓고 그 메모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제가 B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분은, 저는 거기에 반대되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메모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메모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메모가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 그 메모를 가져올 때는 옵시디언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하거나 손으로 쓰거나, 네, 편한 대로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건 뭐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그 메모를 보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제한을 두는 거죠. 컴퓨터에 있는 것을 사실 보면,
뭐 검색이나 이렇게 하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모를 가져오는 거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은 메모 안에 있기 때문에 메모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검색을 통해서 발언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한 내용을, 예, 메모를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 형식으로 그 인덱스 카드에 꼭 적어오라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갖고 오게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육하원칙으로 정리해서 발전시키는데요. 그 결과를, 네, 결과를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포스팅을 해놨는데,